자, 안녕하세요. 스태티스틱스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분포 함수들 중에 아주 유명한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주 중요한 확률 분포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늘 보는 그 지도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중에 유명한 특별한 몇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즉 바이노미얼 분포, 그 다음에 포화송 분포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가질 수 있는 probability distribution 중에 또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normal distribution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대로 discrete random variable이 가질 수 있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봤고요. 자, 오늘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가질 수 있는 probability distribution들이 몇 가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요 네 가지를 볼 건데 사실은 뭐 노멀, 카이스퀘어, TF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Y불 분포라는 것도 있고 뭐 베타 분포라는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어느 특정 학문 분야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 오늘은 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하고요. 자, 요거 이제 얘기할 겁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절반으로 나눴을 때 이 왼쪽 분야는 제가 어디에 집중을 하라 그랬죠? 랜덤 베리어블의 뜻에 집중을 하라 그랬고요. 이 오른쪽 동네를 공부할 때는 뭐에 집중하라고요? 네, PDF에 생긴 모양, 즉 그래프에 생긴 모양에 집중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제가 먼저 판서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먼저 생긴 모양에 집중하라 그랬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x가 있고 그놈의 PDF f of x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처럼 생기고 제가 그림을 조금 잘 그리진 못했는데 이게 중심을 딱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벨 쉐입이다. 종처럼 생겼다는 얘기. 이 종처럼 이렇게 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종처럼 생겼다. 시메트릭, 좌우 대칭이다. 이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딱 접으면 똑같이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인과 미디안과 모드가 똑같다. 자, 이 확률 분포의 미인은 요 딱 가운데 접힐 수 있는 여기가 미인인데요. 미인이자 지금 그림을 보세요. 지금 좌우 대칭이니까 밑에서부터 제일 작은 거에서부터 50%에 해당하는 지점이 어디겠어요? 여기가 미디안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가장 빈도가 높은 곳이 어디죠? 여기가 바로 모드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지점이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지금 아주 독특한 확률 분포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PDF가 생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는 요 놈의 수학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수학식, 즉 PDF, 즉 PDF의 수학식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f of x는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율러즈 넘버, 매스매티컬 넘버라고도 했던 2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전체의 2승 승. 예. 2의 몇 승이냐면 2의 요만큼 승을 해야 됩니다. 자,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되는데 뭐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원리만 다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PDF가 생겼다. 자, 그리고 요런 PDF를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이제 요런 노테이션으로 나타낸다는 거지. 랜덤 베리어블 x는 follows, 따른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근데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아주 독특하게 생긴, 즉 이렇게 생긴 것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이렇게 생긴 것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뭐 이렇게 위치가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생긴 것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되게 많죠. 그 중에 하나를 딱 스페시파이, 딱 지칭을 하려고 그러면 파라메타가 있어야 되는데 파라메타가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 이 두 개입니다. 즉 평균과 분산이 파라메타다. 위에 PDF 보시면 뮤하고 시그마만 알면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예요. 여기 루트 2파이도 상수고 2도 상수고 즉 x만 툭 이 안에 집어넣으면 다 계산이 된단 말이지.
즉 뮤하고 시그마만 딱 구체화 시켜주면 이 세상에 딱 독특한 하나의 정규분포가 정의가 된다. 자, 요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로 뭘 하려고 하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이게 정규분포 평균은 3이고 분산은 2의 2승을 따르더라. 이때 자, 확률 분포를 알려주면서 자,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물어봤다 치자. 자, 그러면 이런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이 질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일단 그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돼. 자, 가로축은 x고요. 세로축은 이제 f of x겠죠. 정규분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평균이 3이니까 여기 가운데가 3일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리고요. 그러니까 분산이 2의 2승이다. 2의 2승이 만약에 분산이 이거보다 훨씬 크면 이렇게 넓적하게 돼 있을 거고 분산이 작으면 뾰족하게 흩어짐이 작다는 얘기니까 이 흩어짐이 작으면 뾰족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2의 2승만큼 흩어졌다는 걸 우리가 지금 뭐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게 한 요게 이제 흩어진 게 한 2의 2승만큼 흩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x가 4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여기가 3이니까 4는 어디겠어요? 한 이 정도가 4 아니겠습니까? 4보다 작거나 같은 분야는 여기겠지, 여기. 한마디로 이 면적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수학식으로 내가 수학적으로 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적분해야지. x에 관해서 적분을 해야 돼. 무슨 식을? f of x를, 즉 pdf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가 얼마 지금? 2네 2 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빼기 뮤는 얼마? 뮤가 3. 시그마 얼마? 2. 요거의 2승을 적분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이 정규분포의 특징은 이게 아무리 가도 x축과 안 만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적분의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4까지. 제가 지금 적은 이 수학식을 적분을 하면 면적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걸 적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때 뭐 미분 적분 공부하면서 적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룰들을 배웠어요. 뭐 치환 적분, 부분 적분,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지금 정규분포의 PDF는 적분을 하잖아요. 이거 적분하면 여러분이 뭔가 상수가 나오고 또 적분 기호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적분을 또 적분하려고 또 무슨 적분의 룰을 적용하면 이거는 또 무슨 나오다가 또 적분식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즉 손으로는 못 풀어 이걸. 적분을 해도 적분식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상수 숫자를 딱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numerical method라고 해서 numerical method라고 해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수치 해석학인데 저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답을 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다.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계산하면 하여튼 수치 해석학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이 값을 이제 근사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할 수 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기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게 정규분포고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범위에 속할 때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미리 좀 계산해 가지고 x가 예를 들어서 뭐 4일 때, x가 5.6일 때, 뭐 x가 7.237일 때, 이거 미리 x가 랜덤 베리어블 x가 스몰 x보다 작을 확률을 뭔가 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나와도 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로는 제공 못 한다고 했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아서 표로 제공이 안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뭐 이렇게 나중에는 사실 어떤 트릭을 써서 표로 제공하긴 할 텐데요. 이거를 뭐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이게 표로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나중에 뭔가 트릭을 써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규분포를 전부 다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정규분포 3과
평균이 3이고 분산이 2의 2승인 걸 했지. 만약에 3.01에 분산은 1.99의 2승이면 이 표가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무 이 표의 종류가 많아져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좀 간편하게 제공하기가 힘들어.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통계학자들이 뭔가를 좀 가만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이 통계학의 이 정규분포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건데요. 자,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중에 찾아요. 이 통계학자들이.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알고 이것을 이용하면 나중에 표로 이렇게 뭔가 좀 제공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자,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보죠. 자,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그냥 심플한 아주 독특한 하나의 정규분포예요. 즉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의 2승을 가지는 정규분포를 우리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랜덤 베리어블을 X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 독특하니까 이 랜덤 베리어블도 이제부터 Z라고 부를게요. 즉 G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로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G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규분포잖아요. 그럼 정규분포니까 일단 G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이게 종처럼 생겼을 거예요. 평균이 0이니까 밑에가 이제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벌어진 정도가 1의 2승만큼 벌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보통 랜덤 베리어블은 대문자로 이렇게 Z 쓰는 거고요. 요 세로축에 원래 뭘 적었냐면 이게 F of 이 랜덤 베리어블의 소문자형, 제가 소문자형을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런데 표준 정규분포가 워낙 독특한 애여서, 특별한 애여서 이거를 이름을 이제부터 이렇게 안 부르고 요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자, 요 노테이션이 그리스 문자로 파이라고 하는 파이라고 읽는 그리스 문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문자고요. 대문자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생깁니다. 요게 이제 파이라고 small phi, capital phi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phi라고 읽었습니다. phi. 자, 그래서 phi of g라고 하는 이제 이 세로축이 생기겠죠. 자, 요렇게 생겼다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것도 일종의 정규분포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죠. Z가 1.2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가 0이니까 그럼 1.23은 어디겠어요? 여기가 1.23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면 자, 요 면적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면적. 자, 그런데 요것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적분의 수학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준 정규분포는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미리 사람들이 컴퓨터로 계산해 가지고 이미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 그래서 통계학을 다루는 모든 교재에는 이 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는 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림에 그려져 있고 여기 뮤는 0 해놓으니까 여기가 이 가로축이 Z고 여기 Z 적어놨죠. 가운데는 이제 0이겠죠. 평균이 0이니까. 자, 그래놓고 뭐 여기가 1.45면 여기가 1.45면 자, 여기 지금 시그마는 1이라고 해놔. 당연히 표준 정규분 보니까 시그마는 1이죠. 여기가 1.45면 이 안에 면적이 0.4265라고 적어 놓은 거네요. 자, 그러면 잠깐 다시 우리 문제로 잠깐 돌아옵시다. 내가 여기 지금 1.23이 되는 요 면적 구하고 싶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먼저 요 동네는 면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요 평균보다 작은 쪽. 이건 이제 계속 갈 텐데. 이게 얼마일까요? 그래요. 이거 0.5입니다. 왜냐? 전 구간에서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면 이 반은 0.5일 거라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동네만 확률을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요 동네만 요 회색으로 딱 색깔을 칠해 놓은 거야,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 면적을 어떻게 찾느냐?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요런 면적이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0.4265라는 걸 어떻게 찾았냐? 자, 이렇게 찾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는 1.45잖아요. 자, 여기다가 지금 조금 너무 작으니까 내가 1.45는 이 숫자는 1.4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하고 0.
0.05하고 두 개 더하니까 1.45가 된 거죠. 즉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를 따로 구분해 보면 1.4하고 0.05하고 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0.426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습니다. 먼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숫자를 봐. 1.4지. 그럼 첫 번째 칼럼에서 1.4를 찾아. 여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행에서 0.05를 찾는 거야. 0.05. 그러면 0.00, 0.01, 0.02. 여기가 0.05네. 자, 그러면 만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만나는 곳. 만나는 곳이 얼마? 0.4265.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0.4265라고 이걸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는 건 이제 이해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불리는데 이 표가 그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는 법을 배우셨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옵시다. 이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먼저 이 절반은 0.5라 그랬잖아. 그럼 나머지 이 동그라미만 찾으면 돼. 이 동그라미 찾아보자. 여기가 1.23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2를 찾고 0.03을 찾는 거야. 그럼 만나는 곳이 어디? 자, 0.3907. 0.3907. 그럼 얼마겠어? 0.8907이라고 하는 답을 얻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미리 이제 적어 놨는데요. 자, 이제 이게 답인 거야. 자, 지금 우리가 한 얘기는 뭐냐? 표준 정규 분포, 즉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확률 계산을 컴퓨터로 적분하는 그 수학식을 컴퓨터로 계산해서 답을 주지만 이게 워낙 유명해서 이렇게 표로 우리에게 제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교수님 어차피 컴퓨터로 다 계산할 건데 표를 보는 법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결론은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통계학의 내용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표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는 일단 결론이 무슨 얘기냐?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면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까지였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 분포를 구하는 어떤 x가 어떤 조건을 가질 때 그때 그 확률 값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문제에 답하려면 지금 얘기하는 이 스탠다디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앞선 슬라이드에 있던 질문과 이 표준 정규 분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요. 자, 스탠다디제이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표준화네요. 표준화. 자, 표준화 시킨다. 스탠다드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표준화. 자, 표준화가 의미하는 바는 자, 이것은 정규 분포만 가지는 아주 독특한 성질인데요. 자, if 만약에 랜덤 베리어블 x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 x에다가 평균 뮤를 빼고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숫자일 거야. 그럼 그 숫자를 적고 여기서 말했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 결과는 일종의 어떤 숫자일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이 x가 마음대로 랜덤하게 뽑히면 이 분수식도 랜덤하게 막 결정이 나겠지? 자, 그러면 이 분수식이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야. 랜덤 베리어블이면 확률 분포를 가져야 돼. 그 확률 분포를 보니까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재미난 사실이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까 Z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이 x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주면, 즉 표준화를 시켜주면 그 결과물이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z는 표준 정규 분포 따른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요 얘기를 잘 기억하시고 자, 그대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끌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전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질문이 뭐였냐면
x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게 퀘스천이었다고. 자, 그러면 아까 늘 이런 continuous random variable을 다룰 때는 그림부터 제가 그리라 그랬죠. random variable x가 일단 정규 분포네. 그럼 정규 분포 이렇게 그리고 평균이 3이네. 가운데가 3이구나.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의 2승만큼 벌어져 있겠지. 분산이 2의 2승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가진 질문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러면 3이 여기니까 4는 어디겠어? 한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4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은 이 면적 구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좋습니다. 요거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걸 뭐 적분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표준 정규 분포, 즉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라는 개념을 한번 사용해서 이걸 답해 보자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궁금한 건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적는 그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표준화라고 하는 스탠다디제이션의 원리에 의하면 자, 이 확률은요. 자, x 그대로 다시 한번 다 똑같이 적은 거예요. 그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 x에다가 이놈의 평균 3을 빼. 그럼 양쪽에다 다 빼줘야지 이 확률이 같을 거 아니야. 그 다음 표준 편차가 2라 그랬어. 그래서 다 같이 2를 나눠. 2. 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 확률은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확률은 probability. 자, 앞에 거, 자,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x 빼기 3 나누기 2가 그럼 뭐가 된다고 했지? 랜덤 베리어블 z가 된다고 했잖아.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 x에다가 그놈의 평균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눠주니까 z가 됐고, 그럼 오른쪽 값은 얼마예요? 4에서 3 빼면 1인데 2로 나누니까 0.50이잖아. 맞죠? 즉 우리가 지금 궁금했던 건 이 확률인데 이 확률은 결론은 이 확률과 같다란 얘기야.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랜덤 베리어블 z가 있는데 얘는 표준 정규 분포죠. 그럼 이렇게 생기고 가운데 0일 겁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PDF는 이렇게 phi of z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은 z가 0.50보다 작을 확률. 여기가 0.0이죠. 그럼 0.50은 어디겠어요? 약간 올라간 0.50은 여기일 거 아니야. 즉 z가 이거보다 작을 확률이나 아까 애초에 했던 요 확률이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재미난 사실이죠. 같다. 즉 우리가 이 면적이 궁금하다면 여기서 이 면적 구하면 되는 거야. 밑에서. 아하, 그렇구나. 나는 이제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죠?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니까 z가 0.5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일단 0.5를 찾아야 되네.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 다음에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얼마야? 0.00이 달라붙은 거 아닙니까? 자, 즉 이 면적은 회색 칠해놓은 면적은 0.1915구나. 즉 이 그림에서 요 동네가 0.1915란 얘기야. 맞죠? 그 그림을 이용하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잖아요. 요 동네는 얼마예요? 요 동네는 0.5죠. 좌우 대칭인데 0을 기준으로 반이니까. 자, 즉 결론은 얘는 얼마냐? 0.5에다가 0.1915를 합하면 답은 0.6915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방금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x가 있을 때 그 x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계산했어? 뭐 컴퓨터 사용하지 않고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 가지고 구해낸 거예요. 물론 이 질문에서 요 등식은 스탠다디제이션의 원리를 사용했던 거죠.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등식을 만든 거야. 그래서 답을 찾아내었다. 자, 요까지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정규 분포에 대한 모든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자, 노테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pdf를 f of small x 이렇게 적었죠. cdf는 어떻게 적었어? 캐피탈 f of x라고 적었죠.
이 CDF의 뜻은 뭡니까 이거?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어떤 small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게 뜻이었죠.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z를 지금 소개했잖아.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그죠? 자, 그럼 요 놈의 PDF를 부르는 노테이션 아까 뭐라 그런다고 그랬지? 요 놈이었지. 즉 small phi of 이 z의 소문자 small g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위에 x의 경우에 PDF는 small f, CDF는 캐피탈 F지. 대문자로 바꾼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이 small phi의 캐피탈 형이 뭐냐?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게 g 쓰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 z의 CDF를 나타내는 표기가 된다. 자, 그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 다 끝났어요. 자,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그냥 깔끔하게 PPT로 정리한 걸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정규 분포 얘기했고요. PDF는 이렇게 생겼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정답을 했고, 이런 정규 분포가 있을 때 당연히 평균과 분산은 뮤와 시그마 스퀘어겠죠. 이 파라메타들이 뮤와 시그마 스퀘어가 파라메타니까.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 생긴 모양을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뮤가 5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정규 분포가 있었다. 근데 뮤가 15가 되면 평균 위치가 바뀌는 거지. 이렇게 변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요때도 분산이 1이고 요 분산이 1인다. 그러면 이제 폭이 생긴 모양은 똑같아야 돼. 이 벌어진 폭이 똑같아야 되고 위치만 이동한 거죠. 뮤가 바뀌면. 그 다음에 만약에 뮤는 5인데 이 분산이 이렇게 늘어났다. 분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가운데 평균은 그대로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던 것이 분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만큼씩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펑퍼짐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키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이 면적도 1이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이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더 벌어졌으니까 키가 작아져야겠죠. 아, 그래프에 생긴 모양은 그렇게 되겠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제가 말씀드렸고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 z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스탠다디제이션 때문에 x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면 그렇게 된다. 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걸 지금 사실은 이거 phi라고 적으면 더 좋았겠는데요. 자, 이거는 small z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f of 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전체 2승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x가 정규 분포 뮤와 시그마 스퀘어를 따를 때의 얘기고, 만약에 z가 정규 분포 0하고 1의 2승이면 PDF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뮤 자리에 0 집어 넣어주고 시그마 자리에 1 집어 넣어주면 되잖아. 자, 그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 요건 이제 스몰 z입니다, 지금. 스몰 z. 자,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DF 얘기, 아까 제가 캐피탈 phi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는데, 캐피탈 phi of A라고 하면은 랜덤 베리어블 Z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인 의미고, 방금 보셨던 PDF에다가 적분의 구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하면 되겠죠. 수학의 의미니까. 요거는 상수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 밖으로 빠져나와도 결과는 똑같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그 얘기고요. 자, 밑에 있는 얘기는, 자, Z는 표준 정규 분포 따르는 겁니다. 이 캐피탈 Z가 표준 정규 분포 따르는 거예요. 걔가 0보다 작은 확률은, 자, 그림 생각해 보세요. 그림.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0이야. Z가 0보다 작을 확률 이거 말하는 거지. 그거는 Z가 0보다 클 확률 이거하고 똑같다. 그거를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CDF of Z의 CDF of 0? 맞죠? 그 0.5다. 맞는 얘기네. 자, 그 다음 Z가 A보다 클 확률. 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가 0인데 A보다 클 확률, 만약에 여기가 A라고 하자. A보다 클 확률은 이 면적이죠. 이것은 요 말이 맞습니까? 1에서 CDF of A를 빼면 되겠지. 1에서 요거 빼면은 요거 빗금 친거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라는 거지. 자, 요런 표기에 익숙해 주셔야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됐냐?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어떨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즉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 면적입니다. 자, 이것은 이 말이 맞나요? CDF of B 빼기 CDF of A. 그래,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빼버리면 이 빗금진 부분이 나오겠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말이 맞나 한번 봅시다. 자, X가 랜덤 베리어블, 그냥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자, 이것은 이거와 같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probability X 빼기 X가 작다 B. 자, 이 확률은 자, 일반적인 정규분포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거 표준화 시켜 볼게요. probability X의 X가 작다 B. 이 상태에서 평균 빼 표준편차 나누어 그래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probability, 얘는 Z가 되고 얘는 B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니까 자, 요것은 CDF의 정의잖아. capital phi of B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적을 수 있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렇습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은 그냥 이게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 X하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 말은 지금 사실은 한마디로 요 면적을 구하는 거나 표준화를 시킨 요 면적을 구하는 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뮤하고 시그마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그냥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앞에서 제가 판사하면서 설명하지 않은 단 하나가 있는데요.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1-알파 분위수 1-알파 분위수가 이게 바로 이제 퀀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퀀타일. 우리 퀀타일 배웠죠? 자, 그것을 요렇게 표현하자라는 얘기인데 그냥 다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Z가 표준 정규 분포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0이고 이렇게 생기는데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표현해 보자. 그럼 여기는 1-알파겠지. 자, 그러면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1-알파라고 하자. 얘는 Z축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1-알파 퀀타일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박스 플랫 얘기하면서 퀀타일의 정의를 설명했어요. 자, 이것은 요 지점의 어떤 표현인데 요거를 이제 기니까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는 거야. Z의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이 면적을 밑에 서브스크립트, 즉 아래 첨자로 이렇게 붙이면 요 표현이나 요 1-알파 퀀타일이나 같은 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다음부터 밑에 있는 그림 보시니까 랜덤 베리어블 Z의 요 오른쪽 귀퉁이가 알파일 때 이 지점을 뭐라 부른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 라고 지금 우리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만의 약속은 아니고 전 세계 통계학자들의. 이 말을 좀 풀어서 말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Z가 C보다 클 확률을 알파라고 할 때, 즉 여기가 Z축인데 여기가 C인데 C보다 클 확률을 알파라고 할 때 그 얘기죠. 이를 만족하는 Z의 1-알파 분위수 C, 즉 이 C는 1-알파 퀀타일인데 이 C를 요거라고 표기한다. 자, 이것을 다음부터 Z 서브 알파라고 표기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노테이션을 계속 이제 우리가 쓸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때까지 했던 그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를요, 그냥 R 프로그램으로 뭔가 좀 얘기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R로 한번 해보세요. 자, 뮤에다 3을 집어넣었어요. 자,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뮤는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변수에다 2를 집어넣었네. 자, 시그마는 2라고 넣었어. 그 다음 내가 x에다가 2.5를 집어넣었어. 자, 스몰 x는 2.5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 x가 정규분포 평균은 3이고 분산은 2의 2승을 따를 때 이때 그러면
일단 그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x고 여기가 이제 f of x일 때 그럼 정규분포 이렇게 생길 거고 가운데 평균이 3인데 스몰 x가 얼마나 그랬냐면 2.5.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2.5겠죠. 자, 그때 내가 만약에 요 높이가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다. 이 값을 어떻게 찾느냐? r로 찾으면 요 점이 요 값이 요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지. d norm. 그 다음에 그 x 값에다가 mean하고 standard deviation 적어주면 0.1934 나와서 이게 얼마다? 0.1933 뭐 얼마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찾자는 거지. 필요하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좀 지우고요. pnom이라는 함수를 쓰면 저 이거 꺽쇠 말고 이 pnom이라는 함수를 쓰고 똑같이 썼어요. 아규멘트를. 자, 그것은 요 CDF를 찾을 때 요게 얼마다? 요렇게 함수를 쓰면은 요 함수를 이렇게 쓰면은 구할 수 있다. 0.4012 뭐 937 뭐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구나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에다가 0.3을 집어넣네. 자, p에다가 0.3이라는 정보를 일단 썼어. 자, 이때 qnom이라는 함수가 있다. qnom. 그래놓고 p 적고 뮤 적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것은 무엇을 계산하느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것은 무엇을 계산하느냐? 이것은 CDF가 만약에 이게 0.3이면 즉 P 값이 0.3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지점이 얼마냐? 이게 원래 뭐예요? 0.3 퀀타일이죠. 퀀타일. X에 0.3 퀀타일 아닙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야. 그게 얼마냐? 1.951199라고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즉 퀀타일 값을 찾을 수 있다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P 안 줬고 이번에는 Q놈인데 여기 0.95를 그냥 바로 쓰고 0하고 1이라고 했네. 그 얘기는 잠깐만 0하고 1이니까 이건 표준 정규분 보내.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지우고 다시 보면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네. X 뮤 사용 안 할 거니까. 자, 요렇게 딱 지금 적으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Q놈 방금 함수 봤으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야. 그러면 평균이 0이고 여기가 0이고 표준 편차 1인 노음이니까 정규분포를 얘기하는구나. 자, 이런 정규분포를 생각하고 Q니까 퀀타일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0.95면 이 면적이 0.95란 얘기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0.05일 거고 이때 이 퀀타일 값이 얼마냐? 1.644854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외워가지고 이걸 그냥 근사치로 1.645라고 부르는데 자, 하여튼 그 값을 구할 수 있다란 얘기야. 그죠? 하나 더 Q놈인데 0.025. 자, 지금 제가 여기 요런 거 하고 요런 거는 되게 요런 값 나중에 자주 사용해야 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저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0.025니까 요 CDF 값이 0.025를 의미하려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값이 얼마? 마이너스 1.959964.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반올림해서 마이너스 1.96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요 CDF가 0.025일 때 여기가 1.96이죠. 자, 그럼 여기가 0.025면 이 여기는 얼마일까? 1.96이 되는 겁니다. 왜냐? 좌우 대칭이거든. 오케이? 자, 요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강의에서 지금 마지막 이제 예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신장이 정규분포를 따르며 평균 신장, 자, 정규분포 따른다 그랬어. 뭐가? 신장이. 자, 신장을 X랑 놓고, 정규분포 따른다? 정규분포. 평균은 175. 그 다음 표준 편차는 3이다. 그럼 3의 2승. 이렇게, 요런 분포를 따르는 거지. 자, 그럴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자, 신장이 177이 넘는 학생의 비율은 얼마냐? 자, 이 질문은 뭐냐?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177보다 큰 확률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손으로 풀어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던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테이블 보면 풀 수 있는 거고, 이것을 R로도 풀 수 있겠죠. 자, 여러분에게 숙제는 손으로 풀어보고 R로도 풀어봐라. 이게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학생의 신장이 하위 20%에 속하기 위해서 최대 몇 cm가 돼야 되느냐. 자, 이거 그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까 위에 문제도 그림 그려보면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이 175래. 이 얘기고요. 177보다 클 확률은 177이 여기잖아. 그럼 클 확률은 이거 뭐냐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질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가 X축인데 평균은 175라 그랬죠. 학생의 신장이 하위 20%, 하위 20%면 얘가 0.2란 얘기지. 여기에 속하려면 최대한 몇 cm가 돼야 되느냐. 요 값을 알면 요 물음표보다 작으면 하위 20%에 속하는 거지. 키가 아무리 커도 이 물음표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야. 하위 20%에 속하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이 물음표를 물어보는 거야. 즉 이 물음표는 뭐냐? probability. 자, 다시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probability x가 저 물음표보다 작을 확률이 0.2다. 이 얘기지. 즉 이것을 만족하는 물음표를 찾으라는 얘기야 지금. 이 물음표를. 자, 그게 질문이니까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외에도 제가 몇 가지, 세 가지 문제를 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후 단계에 우리 어떤 통계학의 얘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질문들이에요. 그냥 괜히 그냥 장난치듯이 낸 문제가 아니고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여전히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요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것을 만족하는 이 스몰 Z, 자, 요것을 스몰 Z라고 생각하시고 요 스몰 Z를 구하라 그랬어. 자, 이거는 재밌게 랜덤 베리어블 대문자 Z의 절대값이 무엇보다 작을 확률이 0.9를 찾으라 그랬지. 그때 이 스몰 Z를 찾으라 그랬어요. 자, 각자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일반적인 랜덤 베리어블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 확률을 구해보세요 했으니까 이 세 문제 전부 다 손으로 풀어도 풀 수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를 보고 그 다음에 R로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숙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자, 오늘 정규 분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규 분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거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